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김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인 비침수적 신경운동 인터페이스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론을 설명드린 뒤 단일 모델과 법령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어 모델 구조 분석 결과와 개인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논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목표입니다. 기존의 입력 방식은 모두 제약이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는 휴대 환경에서 불편하고 카메라 기반 제스처 인식은 가려짐과 조명 문제에 취약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지만 침습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개별 맞춤형 모델이 필요합니다. EEG 기반 BCI는 비침습적이지만 신호대 잡음비가 낮고 장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진은 표면 분전도, 즉 SEMG에 주목했습니다. SEMG는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제공하며 실시간 제스처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상 진단, 재활, 보철 제어 등 다양한 응용에서 이미 활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착용이 간편한 SEMG 소목 밴드를 개발하고 둘째, 수천 명의 참여자로부터 대규모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 보정 과정 없이 법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딥러닝 기반 디코드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 실험을 통해 연속 제어, 제스처 3D, 그리고 손글씨 입력까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손목에 착용 가능한 새로운 근전도 장치 SEMG-RD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다채널 전극 배열과 2kHz 샘플링 속도를 제공하며 노이즈가 낮고 배터리도 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무선 전송이 가능해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림 1의 A와 B는 이 장치의 외형과 데이터 수집 개요입니다. 연구진은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손목 각도 제어를 통한 커서 이동. 둘째, 9가지 제스처 탐지. 셋째, 손글씨 입력입니다. 노이즈 필터링을 위해 20Hz 하이패스와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고 반응 지연을 보정하기 위해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신호 예시입니다. 그림 1D는 특정 제스처를 수행했을 때 전극 배열에서 얻어진 로우 SNG 신호를 보여주고 그림 1E는 여러 제스처를 정렬해 비교한 결과로 제스처마다 전극 배열 전반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에는 수천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제스처 탐지 과제에는 약 6,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치는 손목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전극 간격을 최적화했고 다양한 손목 크기를 지원하기 위해 4가지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에 있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손목 착용형 장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총 48개의 전극과 16개의 아날로그 센서를 통해 신호를 받아들였으며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블루투스 5.0 무선 통신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IMU 센서와 LED, 버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B는 장치 전극 배열을 원형으로 배치한 모습이고 그림 C는 손목 단면도 위에 전극 배열을 겹쳐놓은 것으로 척골과 요결 주변 근육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들은 참가자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냅니다. 먼저 상단의 맞다그래프는 세 가지 과제, 즉 손목 제어, 제스처 탐지, 손글씨 입력 과제에 각각 몇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B부터 E까지는 참가자의 손목 둘레, 연령, BMI, 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F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이의 비율을 나타내며 그림 G는 타이핑 숙련도, 그림 H는 성별 분포, 그림 I는 운동 빈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및 평가 방법입니다. 먼저 모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목 제어 과제에서는 MPF와 LSTM을 결합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제스처 탐지 과정에서는 콤브 1D와 LSTM을 사용했습니다. 손글씨 입력 과제에서는
MPF와 콘포멀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학습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애덤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검증은 윌콕스 사인드 랭크 테스트와 페어드 T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근육 단위 활동 전이인 MUAP의 특성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치를 통해 MUAP 신호를 직접 측정할 수 있었고, 제스처 수행 시 MUAP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MUAP는 지도학습 기반 디코딩에 적합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근육 단위 활동 전이인 MUAP의 구체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림에 있는 레스트 상태에서의 채널별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때 MUAP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림 B는 엄지신전, 덤프 익스텐션 동작을 수행할 때의 신호입니다. 여러 채널에서 반복적인 MUAP 발생이 관찰됩니다. 그림 C는 각 동작별 평균 발열, 즉 민 파이어링 레이트를 비교한 것으로 휴식 상태에 비해 움직임 시 발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D는 변동계수, 즉 POV 값을 보여주며 다양한 동작에서도 안정적인 신호 특성이 유지됨을 나타냅니다. 그림 E는 6가지 제스처에 대해 채널별 MUAP 파형을 정렬한 결과입니다. 각 제스처마다 고유한 시공간적 패턴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F는 전극 배열에 따른 MUAP 강도를 스파이더 플롯으로 나타낸 것으로 제스처별 다른 활성 분포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법령 모델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단일 참가자 모델의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세션 내에서는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세션이 달라지면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여러 참가자가 4가지 제스처, 즉 인덱스 핀치, 썸 스와이프 아웃, 썸 스와이프 다운, 썸 탭 동작을 수행했을 때의 근전도 파워, 즉 EMC 파워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림 B는 TSNE로 시각한 결과입니다. 동일 세션 내에서는 제스처별로 군집이 잘 형성되지만 세션이 바뀌면 클러스터가 분리하지 못하고 섞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모델의 일반화 한계에 대해 보겠습니다. 단일 참가자 모델은 같은 사람, 같은 세션 내에서는 성능이 괜찮지만 세션이 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림 C는 크로스 세션 실험 결과입니다. 같은 참가자라 하더라도 세션이 달라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D는 크로스 파티시펀트 실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일반화 성능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일 모델은 법률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일반화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법령 모델의 성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참가자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면 크로스 파티시펀트 상황에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파워, 로우 형태로 향상됩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 2는 평균 절대 오차, 즉 mean absolute error를 참가자 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림 F는 분류 오류를, 즉 classification error rate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G는 문자 인식 오류를, 즉 캐릭터 에러 레이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과 모두 참가자 수와 모델 크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꾸준히 개선됨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포와 전이 성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와 세션마다 신호 분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모델을 다른 세션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이했을 때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림에 있는 제스처 간 유사도를 코사인 디스턴스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같은 제스처, 같은 세션 내에서는 높은 유사도를 보이지만 세션을 넘어서거나 다른 참가자 사이에서는 유사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림 B는 참가자별로 모델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일부 참가자 모델만 다른 참가자 모델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C는 TSNE 분석 결과로 참가자 간 신호 분포가 다양하게 흩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D는 주는 사람, 즉 도너와 받는 사람, 즉 리시버 사이의 평균 오류율 FNR을 비교한 것입니다. 참가자 간 전이가 쉽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실제 장치 사용 환경에서 진행한 온라인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수는 손목제어, 즉 리스트 컨트롤에서 17명, 시선 제스처, 즉 디스크리트 제스처에서 24명, 손글씨 입력, 즉 핸드라이팅에서 20명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초보 사용자였으며 사전 훈련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온라인 평가 환경을 보여줍니다. 위쪽 그림에서는 다양한 제스처 입력을 통해 목표 지점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 그림에서는 프롬프트 문장을 따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손글씨 실험이 있고, 왼쪽에는 목표 지점에 따라 손목을 움직이는 실험이 있습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전 훈련이 없는 초보자도 장치를 통해 온라인 대화가 가능한 것을 평균한 온라인 평가 중 손목 제어 성능을 보겠습니다. 커서 제어 속도는 평균 0.66 타깃 퍼 세컨드로 나타났고, 이는 비교 기준인 트랙패드의 0.68 타깃 퍼 세컨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즉, 초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손목 기반 제어 성능이 상용 입력 장치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D는 목표 획득 시간, 그림 E는 입력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평균 응답 시간과 정확도가 모두 트랙패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평가 중 제스처 3D 성능입니다. 제스처 입력 속도는 평균 0.88 제스처 퍼 세컨드였습니다. 비교 기준인 게임 컨트롤러인 조이콘의 성능은 1.45 제스처 퍼 세컨드였습니다. 즉, 훈련되지 않은 초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스처 입력 속도가 상용 게임 컨트롤러와 비교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 그림 F는 첫 입력 성공 확률, First Fit Probability를 나타내고, 그림 G는 제스처 완수 속도, 제스처 Completion Rate를 보여줍니다. 연습을 통해 속도가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 입력 성능입니다. 평균 입력 속도는 20.9 words per minute WPM이었습니다. 비교 기준인 실제 손필기 속도는 25.1 WPM이었습니다. 즉, 훈련 경험이 없는 초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손글씨 입력 속도가 실제 손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H는 제스처 인식 혼동을 보여줍니다. 각 제스처가 높은 정확도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I는 문자 오류를 나타내며, 그림 J는 분당 단어 수를 분포를 보여줍니다. 평가 블록이 진행되면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 분석입니다. 그림은 컨브 1D 필터와 MUAP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초기 컨브 1D 필터가 MUAP의 통계적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필터가 단순히 임의의 패턴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실제 MUAP의 파형적 특징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림 B와 C에서는 컨브 1D 필터의 파형과 추정된 MUAP 파형이 나란히 게시되어 있으며, 그림 D와 E에서는 주파수 특성과 채널별 RMS 분포가 MUAP와 컨브 1D 필터 사이에 일관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LSTM 계층별 표현을 분석한 결과, 계층이 깊어질수록 제스처 카테고리는 더 뚜렷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반면 참가자나 밴드 위치에 따른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STM 계층을 거치면서 신호 표현의 그림입니다. 그림 A는 전체 모델 구조로 컨브 1D와 여러 층의 LST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F는 이산 제스처 본드, 즉 디스크리트 제스처 카테고리가 계층에 따라 점차 더 잘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위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섞여 있지만 최종 계층으로 갈수록 제스처별 군집이 뚜렷해집니다. 그림 G는 참가자의 정체성과 전극 밴드 위치를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개인 차이와 장단 위치가 크게 다양하지만
계층이 깊어질수록 이런 요인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H는 제스처 수행 시 EMG 파워 분포를 나타냅니다. 깊은 계층으로 갈수록 제스처에 따른 의미 있는 신호 특징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정보와 잡음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LSTM 계층을 거치면서 점차 제스처와 관련된 정보만 남기고 참가자 정체성이나 장치 위치 같은 잡음 요인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디스크리트 제스처 카테고리의 설명 분산 비율을 보여줍니다. LSTM 계층이 깊어질수록 제스처 정보가 더 잘 보존되고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파티시펀트 아이덴티티와 밴드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초기 계층에서는 개인 차이와 장치 위치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깊은 계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요인들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EMG 파워로 제스처 수행 시의 신호가 안정적으로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개인화 효과입니다. 범용 모델에 소량의 개인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면 성능이 개선됩니다. 특히 약 20분 분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파인 튜닝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수 참가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제네릭 모델은 참가자에 따라 오류율을 크게 달라지지만 소량의 개인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한 퍼스널라이즈드 모델은 오류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문자 오류율, 즉 캐릭터 에러 레이트가 사전 학습 참가자 수와 개인화 데이터 양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줍니다. 단 1분, 2분, 5분, 10분, 그리고 20분 분량의 개인 데이터만으로도 성능이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화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를 보겠습니다. 개인화 적용 시 성능이 최대 16%까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범용 모델에서 성능이 낮았던 참가자에게서 더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림 C는 상대적 성능 향상, 즉 Relative Improvement를 보여주며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개선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림 D는 동등 참가자 수 증가 효과, 즉 Equivalent Participant Gain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빨간 선은 범용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 개선을, 파란 선은 개인화로 인한 추가 개선, 즉 퍼스널라이제이션 게인을 나타냅니다. 개인화와 데이터 확장의 개선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화는 소규모 데이터로도 충분히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몇 분 분량의 데이터만으로도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화된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습니다. 즉, 한 참가자의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다른 참가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개인 데이터는 수천 명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E는 참가자별 개인화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퍼스널라이즈드 퍼시티펀트 매트릭스입니다. 대부분 참가자들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F는 상대적 개선율인 Relative Improvement와 범용 문자 오류율인 Generic Character Error Rate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오류율이 높았던 참가자일수록 개인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의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의의는 보정 과정 없이도 작동하는 법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연속 제어, 제스처 탐지, 손글씨 입력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무엇보다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장치로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기존 인터페이스와 비교해보면 카메라나 IMU 기반 입력보다 강인성이 높습니다. EEG 기반 BCI보다 신호대 잡음비가 소소하고 팀스터 BCI 대비 비침수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속도와 정확도는 기존 입력 장치보다 낮았지만 휴대성과 착용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자유도 제어의 확장과 MLP 기반의 초저강도 입력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또한 사용자 학습이나 코칭을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재활이나 부조기 같은 임상 응용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IMU, 심박, EDA 같은 다른 생체 신호와 융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범용적이고 비치식적인 SAMD 기반 인터페이스를 실현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증했으며 차세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